2025년 1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됐습니다. 중국의 오랜 우방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겁니다. 베이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 한 줄, 경고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비판 성명 하나를 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은 이란에 25년간 4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한 나라입니다. 이란산 원유가 없으면 중국 제조업의 원가 구조가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왜 침묵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베이징의 회의실에서 시진핑의 참모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란을 도우면 트럼프와의 협상이 깨집니다. 이란을 버리면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원해도 이란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대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그 민낯이 지금 전 세계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40년 가까이 쌓아온 관계가 왜 이 순간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중국과 이란이 그동안 숨겨온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중동 외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난방비와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이유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겁니다. 마두로는 수십 년간 중국의 할인 원유 거래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사주는 대신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파트너가 하룻밤 사이에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을 보십시오. 중국 외교부는 짧은 성명 하나를 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안정을 지지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항의도 없었습니다. 보복도 없었습니다. 근함 한 척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달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중국과 25년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나라입니다. 4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받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비판 성명 하나를 냈을 뿐입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했습니다. 중국이 왜 저러는 거냐고요? 중국의 우방이 연달아 쓰러지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언론은 중국의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략적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과 이란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 비용과 물가가 왜 오르는지 그 연결고리가 한 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해외 순방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베이징이었습니다. 그게 하메네이의 마지막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이후 하메네이는 단 한 번도 이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2016년 시진핑이 직접 테헤란을 찾아갔습니다. 두 정상이 만났고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두 나라는 역사적인 협정을 맺습니다. 25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철벽 동맹처럼 보였습니다. 반미연대, 이념적 결속, 미래를 함께 그리는 파트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보낸 것은 군대가 아니라 계약서였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를 뭉뚱그려 동맹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념이 아니라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캐리 브라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란과 잘 지낼 만한 이념적, 문화적 이유는 없다. 양국 관계는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있으며 결코 심화된 관계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원유입니다. 이란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제재망 때문에
원유를 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사줍니다. 그것도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삽니다. 제재 때문에 이란이 어쩔 수 없이 할인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를 보면 2022년 7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 실적이 단 한 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이란 기름을 한 방울도 수입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란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말레이시아 앞바다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서류를 바꿉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로 둔갑해서 중국 항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원산지 세탁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밀수가 아닙니다. 양국이 묵인하고 설계한 구조입니다. 이란은 제재를 피해 원유를 팔고 중국은 값싼 원유를 사서 제조업 원가를 낮춥니다. 겉으로는 동맹이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거래를 뒷받침한 400조 원짜리 약속의 실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이 맺은 25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와 가스 개발, 항만, 도로, 철도, 태양광 발전소, 전기차 인프라, 5세대 통신망 구축에 25년 동안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88조 원이 넘습니다. 588조 원입니다. 대신 이란은 중국의 할인된 가격으로 25년 동안 원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맞교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치채셨습니까? 588조 원 약속 중 실제로 이란에 들어간 돈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국제 제재 때문에 글로벌 금융망을 통한 자금 이체가 막혔습니다. 이란 내부의 경제 불안정으로 인프라 공사 자체가 더뎠습니다. 약속은 거창했지만 현실에서의 집행은 참혹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반면 이란산 원유는 계속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유는 흘렀지만 돈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원유를 팔았지만 약속받은 투자는 오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 순간 침묵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년 만의 방문입니다. 미중 정상이 마주 앉는 자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란과 베네수엘라 문제로 미국과 정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 테이블이 엎어집니다. 중국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래 파트너를 지키는 것보다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캐리 브라운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 협상 때문에 침묵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필립 세틀러 존스 선임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은 있지만 미국과 같은 수준의 초강대국이 아니며 미국의 군사행동으로부터 우방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냉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핵심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비 지출도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란이 공격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의 해군력은 아직 원거리 전력 투사 능력이 부족합니다. 중동까지 항공모함을 보내 전투를 수행하는 건 현재 중국 군사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의 군사 기지망을 구축해왔습니다. 중국은 그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세틀러 존스 연구원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 여러 전장에서 초강대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입증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미국은 지금 중동에서 전 세계를 향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중국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란의 동맹이라고 불렸지만 정작 이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켜줄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충격이 중동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란 무엇입니까?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의 나라들입니다. 중국은 이 나라들의 1대1로 투자를 쏟아부으며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는 우군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세틀러 존스 연구원이 경고했습니다. 중동에서 장기간 혼란과 불안정이 지속되면 중국의 중요한 지역에도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예컨대 아프리카 경제는 걸프 지역 자본의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중동의 산유국들이 아프리카와 신흥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중동 자본이 전쟁과 불안 때문에 빠져나가면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이 흔들립니다. 그 나라들이 흔들리면 중국이 공들여 쌓아온 1대1로 네트워크도 함께 흔들립니다. 런던대 소아스 중국연구소 스티브 창 소장도 말했습니다. 몇 달 안에 일부 국가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나라들은 바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다. 식량 부족이 발생하면 정치 불안이 옵니다. 정치 불안이 오면 중국이 투자한 인프라가 위협받습니다. 중국의 장기 전략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동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념적 결속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였습니다. 중국은 이란에게 약속했습니다. 588조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원유를 팔았습니다. 제재를 피해 말레이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싸게 팔았습니다. 원유는 흘렀지만 약속한 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값싼 원유를 확보하면서 이란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요. 제재로 팔 곳도 없는 원유를 헐값에 팔면서 약속받은 투자도 오지 않은 채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래 파트너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지켜줄 능력도, 지켜줄 의지도, 지켜주다가는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이 먼저입니다. 군사력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린 결론은 관망입니다.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이란이라는 거래 파트너를 잃으면서 에너지 원가 1대1로 글로벌 사우스 네트워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중국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도미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란 사태가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까지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거나 봉쇄 위험이 커지면 전 세계 유가가 요동칩니다. 두 번째 도미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중국 제조업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란산 할인 원유로 원가를 낮춰왔습니다. 그 할인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중국 공장의 에너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마트 진열대를 보십시오. 의류, 전자제품 부품, 생활용품, 식품 원재료, 첨강 부분이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 제조 원가가 오르면 한국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오릅니다. 네 번째, 도미노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중동 불안이 장기화되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 전반이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도미노의 끝에는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노후 자산이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62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꾸준히 납입해왔습니다. 퇴직 후 월 250만 원 정도를 수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비가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장을 같은 금액인데 살 수 있는 양이 줄었습니다. 월 250만 원은 그대로인데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느낌. 이 느낌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소유 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도 따라 오릅니다. 난방비, 교통비, 식료품비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수령액은 물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고정된 숫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 고정된 숫자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의 출발점 중 하나가 바로 중동 에너지 불안입니다. 이란 사태 장기화는 유가 불안을 만들고 그 유가 불안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수입 물가는 생활 물가를 밀어올립니다. 멀리서 벌어지는 외교 이야기가 박 씨의 장바구니 안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이란 사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관망하고 있고 미국은 중동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입니다. 에너지 관련 자산의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유가가 오를 때 이익을 보는 자산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펀드나 원자재 연계 상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트폴리오에 에너지 자산이 전혀 없다면 이 기회에 비중을 일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자산군과 이익을 보는 자산군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기 투기 목적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 자산은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중국 관련 주식이나 펀드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구조적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란 사태로 중국의 에너지 원가가 오르고 1대1로 전략이 흔들리면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달걀을 중국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국가들의 흐름도 함께 보십시오. 세 번째 방안입니다.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중동 불안이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됩니다. 이때 가장 강한 방어 수단 중 하나가 금입니다. 금은 지정학적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올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자산입니다. 물가 연동 국채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수익률이 연동되어 오르는 구조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런 물가 방어형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안전망 역할을 해줍니다.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자산 비중 점검. 둘째, 중국 의존 포트폴리오 재검토. 셋째, 금과 물가 연동 국채 등 실물 자산 분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3줄로 정리합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 맞아서 유지해온 거래였습니다. 그 거래가 무너지는 지금 중국은 침묵하고 있고 그 침묵의 값은 에너지 불안과 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지정학 싸움이 여러분의 난방비 고지서와 장바구니 영수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파장이 내 자산과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물가 방어 자산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세계는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란 사태, 베네수엘라 붕괴, 이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끝에 우리의 노후 자산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자산입니다. 지금 알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과 이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